일장. 퇴직 후 첫 아침. 오늘은 정말 이상한 아침이었다. 눈을 떴는데 알람 소리가 없다. 그 조그만 진동에 벌떡 일어나던 지난 수십 년의 습관이 오늘은 허무하게 끊겨버린 느낌이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이게 퇴직이구나. 어제까지만 해도 뭔가 꿈 같았는데 오늘이 되니 현실이 확 다가온다. 몸이 기억하는 시간에 맞춰 일어났지만 출근 준비는 하지 않았다. 양복 대신 트레이닝복을 입고 커피를 한 잔 내려 마셨다. 거실 창밖으로 아파트 단지 사람들이 출근하는 모습이 보였다. 차를 끌고 나가는 가장들, 현관문 닫는 소리, 아이를 등교시키는 엄마들. 그 모든 풍경이 익숙하면서도 낯설게 느껴졌다. 나는 오늘 어디로도 가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다. 생각보다 가볍지도 그렇다고 편하지도 않은 이 기분. 평생을 출근하는 사람으로 살아왔는데 이제 그 정체성이 사라지고 나니 남은 건 시간뿐이라는 사실이 조금 무섭게 느껴졌다. 텔레비전을 켰다. 뉴스가 흘러나왔다. 다 아는 뉴스인데 처음부터 끝까지 앉아서 본 건 처음이다. 회사에선 늘 일하면서 이동하면서 소리만 듣던 뉴스. 커피는 금방 식었고 마음도 어쩐지 식어가는 기분이었다. 퇴직 후 첫 아침. 분명히 쉬고 싶다고, 좀 살고 싶다고 그렇게 말했는데 막상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하루가 시작되자 생각보다 막막하다. 회사라는 것이, 일이라는 것이 나를 얼마나 바쁘게 의미 있게 만들어주고 있었는지를 오늘 처음 알았다. 이제 나는 뭘 해야 하지? 나도 모르게 그 질문이 튀어나왔다. 오늘 하루가 시작되었는데 오늘의 목적지가 없다. 이게 첫날이라 그런 거겠지? 내일은 좀 나아질까? 그저 그렇게 퇴직 후의 첫 아침이 흘러간다. 2장. 나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 아침 10시가 넘도록 거실 소파에 앉아있다. 세수도 하지 않았고 양치도 미뤘다. 커피는 두 잔째지만 입맛은 없다. TV를 켜둔 것도 아닌데 거실에 소리 하나 없다. 시계 초침 소리만 똑똑히 들린다. 출근하던 날이면 이 시간에 나는 늘 정리된 사람이었다. 와이셔츠에 넥타이, 회의자료 폴더 하나 손에 들고 동료들과 눈빛으로 안부를 나누던 시간이었는데 오늘의 나는 셔츠 대신 헐렁한 추리닝 바지에 멍하니 식은 커피를 들고 앉아있다. 이 조용한 아침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나는 지금 뭐하는 사람이지? 더 이상 상사도 후배도 부하 직원도 없다.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르며 부장님이라던 시절은 어제로 끝났다. 이제는 이메일도 전화도 재촉도 없다. 몸이 가벼워야 하는데 마음이 먼저 붕 떴다. 정년퇴직. 참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단어였다. 언제쯤 마음 편히 쉴 수 있을까? 언제쯤 출근 안 해도 되는 날이 올까? 그게 자유일 거라 믿었다. 그런데 막상 맞이한 자유는 생각보다 어색하고 낯설다. 할 일 없음이 주는 공허함은 상상 이상이었다. 한동안 가만히 앉아있다가 문득 종이와 펜을 꺼냈다. 스마트폰 메모장 말고 진짜 손으로 쓰는 글. 페이지 한가운데 써봤다. 이제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그 아래가 막막했다. 회사 다니며 회의록은 수없이 써봤지만 이 질문 앞에선 손이 멈췄다. 그동안 나는 뭘 좋아했더라? 축구? 낚시? 여행? 어릴 때는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는데 언제부턴가 좋아한다는 감정조차 잊고 살았다. 이제는 내 인생인데 정작 나는 나를 잘 모른다. 일을 멈추니 시간이 생겼고 시간이 생기니 생각이 따라왔다.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하지? 내가 하고 싶은 건 뭐지? 나는 지금 나를 잘 돌보고 있는 걸까? 낯선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처음으로 나 자신을 위한 인생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사실이 조금 두렵기도 했다. 지금까지는 회사라는 이름 아래 살아왔지만 이젠 나라는 이름으로 살아가야 하니까. 아내는 여행을 갔다. 그녀는 혼자만의 시간을 위해 떠났다고 했다. 사실 처음엔 섭섭했다. 나 혼자 두고 떠나는 게 괜히 소외된 느낌도 들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녀는 혼자 있는 법을 연습하는 중이고 나는 자신을 찾는 법을 배워야 할 때인지도 모른다. 다시 노트를 펴고 한 줄 한 줄 써 내려갔다. 앞으로 해보고 싶은 것들. 아내랑 전국 기차 여행, 손자와 주말 등산, 어릴 때 멈춘 기타 다시 배우기,
나만의 정원 가꾸기. 50대 때 미뤄둔 그 책 완독하기. 몇 줄 쓰는 동안에도 마음 한켠이 따뜻해졌다. 아직 늦지 않았다는 안도감이 살짝 스며들었다. 나도 뭔가를 시작할 수 있겠구나. 나도 나답게 살아갈 수 있겠구나. 퇴직은 끝이 아니고 다만 다른 시작이라는 말을 이제야 조금 이해할 것 같다. 오늘 나는 해야 할 일이 아니라 하고 싶은 일을 떠올려 본 하루였다. 그리고 그게 꽤 괜찮았다. 3장. 집이라는 낯선 공간. 점심시간이 되었다. 배는 슬슬 고픈데 먹고 싶은 게 딱히 떠오르지 않는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어제 아내가 미리 준비해둔 반찬들이 가지런히 놓여있다. 김치찌개도 데우기만 하면 되고 밑반찬도 충분하다. 그런데 이상하게 손이 잘 가지 않는다. 배가 고픈데도 뭔가 어색하다. 이 주방에서 내가 밥을 먹은 건 익숙한데 혼자 이 공간에 서 있는 건 정말 오랜만이다. 이 집이 이렇게 조용했나? 그동안 이 집은 나에게 쉼터였다. 회사에서 지치고 인간관계에 치이고 몸도 마음도 피곤해져 돌아오는 곳. 그러니 집에 들어서면 그저 소파에 몸을 던지고 눈을 감았다. TV를 켜고 아무 말 없이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휴식이라 여겼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하루 종일 이 공간에 있고 TV도 휴식도 더는 위안이 되지 않는다. 소파에 앉아 아내가 자주 두는 쿠션을 안아봤다. 그녀는 그걸 안고 책을 읽거나 드라마를 본다. 나는 늘 그 옆에서 눈을 감거나 뉴스를 틀어놓고 앉아 있었다. 그때는 몰랐는데 그녀는 이 집안을 꽤 오랫동안 혼자 지켜왔던 거였다. 나보다 훨씬 많은 시간을 이 공간에서 보내며 매일 같은 공간에 다른 표정을 만들어냈겠지. 지금은 아내도 없다. 여행을 떠났고 연락도 짧은 메시지 하나뿐이다. 그녀 없는 집은 낯설고 멍하다. 방 안을 둘러보니 그녀가 꾸며놓은 작은 인테리어 소품들이 눈에 들어온다. 예전엔 별 신경 쓰지 않았던 조명, 커튼, 액자들. 이 모든 게 그녀의 손길이었다. 나는 그저 이 공간을 지나가는 사람처럼 살았던 것 같다. 퇴직 후 처음으로 낮에 집을 온전히 마주하니 이곳이 나와 얼마나 먼 거리였는지를 느낀다. 내 집인데 왜 이렇게 어색하지? 냉장고 문을 닫고 조심스럽게 전자레인지에 찌개를 데웠다. 불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이 어쩐지 웃기기도 했다. 이제야 나는 이 집의 일부가 되어가는 중일지도 모른다. 식탁에 혼자 앉아 늦은 점심을 먹으며 창밖을 봤다. 햇살이 거실 안쪽까지 깊숙이 들어오고 있었다. 낮의 집은 이렇게 따뜻했구나. 나는 늘 이 시간에 밖에 있어서 몰랐던 거다. 오늘 나는 처음으로 집이라는 공간이 단순히 쉼터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곳이라는 걸 느꼈다. 그리고 그동안 나는 너무 오랫동안 이 집의 손님으로 살았는지도 모르겠다. 이제부터라도 정말 함께 사는 사람으로 바뀌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집이라는 낯선 공간에서 나는 조금씩 새로 태어나고 있었다. 4장. 익숙했던 아내의 빈자리. 저녁이 되었다. 또 말하지 않아도 조명이 켜지고 밤 냄새가 퍼져야 할 시간이다. 그런데 오늘 저녁 집 안은 조용하다. 거실의 불도 내가 켰고 찬밥도 내가 덮였다. 오래전부터 그래왔던 일상일 텐데 오늘은 모든 게 생소하고 어색하다. 아내는 여행 중이다. 며칠 전 혼자 좀 다녀올게라는 말을 남기고 가방을 쌌다. 처음엔 살짝 섭섭했다. 이 시점에 나 혼자 남기고 떠나는 그녀가 야속하게 느껴지기도 했다. 하지만 오늘 하루 집안에서 나 혼자 움직이면서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다. 그녀가 매일같이 해오던 일들이 사실은 그냥 그랬던 일이 아니라 누군가의 삶이었다는 것을 말이다. 식탁 위를 정리하며 문득 멈췄다. 그녀가 늘 두던 테이블 러너 위에 그녀가 좋아하는 꽃무늬 접시 하나가 놓여 있었다. 이거 내가 산 거였지. 혼잣말이 나왔다. 그리고 묘하게 울컥했다. 나는 퇴근 후 TV를 틀고 뉴스를 보며 저녁을 먹는 사람이고 그녀는 조용히 나를 위해 식사를 차리고 내 맞은편에 앉아 하루를 정리하는 사람이었다. 우리는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서로를 마주보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었다는 걸 지금에서야 느낀다. TV를 켜봤지만 혼자 보는 뉴스는 더 이상 재미도 위로도 되지 않는다.
무심하게 아내 쪽 자리를 한 번 더 바라보다가 식탁에 놓인 휴대폰을 집었다. 그녀의 메시지가 와 있었다. 강릉 바다 생각보다 멋지더라. 걱정 마. 저녁엔 순두부 먹었어. 짧은 문장이었다. 사진 하나 없이 특별한 내용도 없이. 그런데도 마음이 이상하게 따뜻해졌다. 아내가 잘 지내고 있다는 사실이, 그리고 나에게 말을 걸어왔다는 그 작디작은 행위가 오늘 하루의 공허함을 가볍게 덜어주었다. 그래, 잘 다녀와. 내가 없는 동안 나도 내 자리를 좀 느껴볼게. 거실 조명을 어둡게 낮추고 혼자 커피를 내렸다. 예전엔 그녀가 타주던 커피 맛과는 다르지만 오늘은 내가 나를 위해 직접 내리는 커피가 조금 더 의미 있었다. 그녀가 없는 하루. 그 빈자리가 생각보다 컸다. 하지만 그 빈자리 덕분에 나는 그녀가 내 삶에서 얼마나 큰 풍경이었는지 조금 더 명확히 보게 되었다. 5장. 나 혼자 밥을 차려보며 오늘은 이상하게 아침부터 입맛이 없었다. 어제 저녁 혼자 찌개를 데우고 김을 꺼내 먹은 그 식사. 허기진 배는 채웠지만 마음까지는 채워지지 않았다. 그래서일까? 오늘 점심도 대충 때우려고 했다. 하지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게 맺기 이렇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하지? 아내가 없다는 이유로 이토록 허술한 식사를 하고 있다는 게 스스로도 민망했다. 그래서 용기를 냈다. 냉장고를 열고 반찬통들을 꺼내 놓았다. 상추를 씻고 계란을 삶았다. 심지어 프라이팬에 햄도 살짝 구웠다. 그렇게 만든 한 끼 식사. 그릇에 담고 보니 어설픈 한상 차림이었다. 하지만 그 작은 식탁 앞에 앉아 숟가락을 들자 참 여러 가지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이걸 매일 하루 3끼씩 해온 사람이 바로 내 아내였다는 것. 나는 그저 식탁에 앉아 먹기만 했던 사람이라는 것. 그녀가 늘 해오던 일이 단지 밥 차리는 일이 아니라 사랑과 책임의 표현이었다는 것. 계란에 소금을 조금 뿌리다 말고 나도 모르게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동안 많이 편하게만 받았구나. 그녀는 나에게 늘 밥을 지어주었고 나는 그걸 당연한 것이라 생각했다. 고마움은 때때로 말로 옮겨지지 않았고 그저 맛있다 한마디면 충분하다고 여겼다. 이제서야 깨닫는다. 그 한 끼가 얼마나 많은 정성과 수고 그리고 사랑으로 만들어졌는지를. 혼자 밥을 먹는 이 시간이 이렇게 길 줄 몰랐다. 젓가락질 속도도 느려지고 밥맛도 덜하다. 하지만 그 속도 덕분에 나는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었다. 이제는 아내가 차려준 밥을 먹는 사람이 아니라 같이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식사를 마치고 그릇을 씻었다. 어설픈 손길로 그릇에 묻은 밥알을 떼고 기름 묻은 프라이팬을 닦으며 처음으로 설거지를 천천히 해본다. 물이 손등을 타고 흐를 때 마음속 미안함이 조금씩 씻겨 내려갔다. 혼자 밥을 차려 먹는 일. 그건 단순한 생활이 아니라 스스로를 돌보는 훈련이고 사랑을 돌려주는 연습이었다. 6장. 혼잣말과 오래된 추억. 비가 오기 시작했다. 처음엔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았는데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다 보니 투둑 투둑 방충망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귀에 들어왔다. TV도 안 켰다. 라디오도 꺼놨다. 소리는 오직 빗소리 그리고 나의 숨소리뿐이었다. 비가 오네. 그 말을 하고 나서야 깨달았다. 지금 나는 혼잣말을 했다. 말을 걸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 이렇게나 낯설고 서글픈 감정으로 다가올 줄은 몰랐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니 문득 예전 생각이 자주 난다. 결혼 전 아내와 처음 데이트하던 그 골목, 첫 월급으로 샀던 시계, 첫 아들이 태어나던 날 병원 복도에서 떨리던 손, 둘째가 대학 합격 전화를 걸어왔을 때의 울컥함. 그 시절에 나는 항상 무언가에 쫓기고 있었고 어디든 달려가야 했고 누군가를 먹여 살려야 했고 그래서 생각보다는 행동으로 살아왔다. 지금은 너무 조용하다. 너무 여유롭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있다가 책장 구석에서 오래된 앨범을 꺼냈다. 먼지가 얹힌 표지를 손으로 쓱 문지르니 오랜 시간 덮여있던 내 기억들이 함께 열렸다. 첫 가족여행, 강원도 어느 해변에서 아이들과 뛰놀던 내 모습, 나보다 한참 젊어 보이는 그리고 지금보다 훨씬 선명하게 웃고 있는 아내. 그 사진을 바라보다가 불쑥 눈물이 났다. 우리 참 열심히 살았네.
그 말도 또 혼잣말이었다. 사진 속에 나는 웃고 있었지만 그 시절에 나는 얼마나 지쳐 있었을까. 그리고 그런 나를 곁에서 묵묵히 지켜본 아내는 얼마나 외로웠을까. 퇴직하고 나니 지나온 날들이 하나둘 복귀되기 시작한다. 그땐 몰랐던 것들이 지금에서야 자꾸 보인다. 어쩌면 이 혼자 있는 시간이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내게 주어진 기회인지도 모르겠다. 책상 한쪽에 아내와의 사진 한 장을 꺼내 두었다. 아무 말 없이 그냥 오늘 밤엔 나 대신 말을 걸어줄 누군가가 필요해서. 창밖에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다. 이 빗소리를 듣는 건 오늘은 나 혼자지만 그 기억 속에 우리 셋 아니 넷은 지금도 저 사진 속에서 따뜻하게 웃고 있다. 7장 아내의 메시지 그리고 작은 다짐.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방 안에 은은하게 햇살이 들어와 있었다. 비가 그쳤다. 어제의 적막하고 무거운 공기와는 다르게 오늘은 창문을 열자 봄 내음이 살짝 스며들었다. 잠시 멍하니 앉아 있다가 휴대폰을 확인했다. 아내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다. 잘 자고 일어났어? 나 오늘 돌아가는 길이야. 생각보다 혼자 여행 참 좋더라. 나중에 같이 오자. 메시지를 읽는 순간 마음이 환하게 트였다. 그녀의 따뜻한 문장이 내 하루의 시작을 살며시 밀어주었다. 그간 혼자 있던 며칠. 생각보다 길고 생각보다 값졌다. 혼자 밥을 차리고 혼자 커피를 내리고 혼자 사진을 들여다보며 혼잣말을 했다. 그동안 너무 바쁘게만 살아왔던 나는 가족과 함께 있음의 의미는 알면서도 혼자 있는 나의 의미는 모르고 있었다. 이번 며칠 동안 나는 나를 다시 처음부터 바라봤다. 퇴직 후에 나는 텅 빈 존재가 아니라 채워야 할 가능성이 남은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아내는 단지 곁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 인생에서 가장 깊이 나를 이해해준 사람이었다는 것. 오늘 아내가 돌아오면 그녀가 좋아하는 장미꽃을 하나 사다 놓을까 생각했다. 예전에는 그냥 지나쳤던 그런 작은 표현, 이제는 해보고 싶다. 그리고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혼자 있을 땐 내가 참 많이 생각나더라고. 솔직하게 말해보고 싶다. 이번에 아내가 혼자 떠난 건 결국 우리 둘 다에게 필요한 시간이었던 것 같다. 서로의 빈자리를 통해 서로의 마음을 다시 보는 연습. 그리고 다시 마주 앉을 준비. 이제는 아내와의 시간도 나 혼자의 시간도 더 소중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문득 노트 한 귀퉁이에 이렇게 써봤다. 이제는 아내와 나의 새로운 여행을 시작하자. 그 여행은 비행기표가 없어도 휴가 계획이 없어도 괜찮다. 함께 아침을 맞고 서로의 마음을 듣고 가끔은 따로 걸어가다가 같은 시간에 다시 돌아오는 삶. 그것이 앞으로 내가 살고 싶은 방식이다. 햇살이 거실까지 깊숙이 들어왔다. 커피를 내리는 소리가 오늘은 조금 더 경쾌하다. 아내가 돌아올 집을 다시 한번 정돈하면서 나는 작은 다짐을 속삭인다. 당신 없는 시간 속에서 나는 드디어 나를 좀 더 알아갔어. 이제 함께 다시 걸어가자.